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랑아 통상의 팀입니다. 바람직한 통상 정책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아. 통상에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인류는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 문제 대응에 있어서 선진국들이 주로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엄청난 생산과 발전을 해온 선진국들에게 현재 기후 위기에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자국의 산업 구조와 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냈고 탄소 배출을 감축할 여력과 기술 또한 갖추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파리 기후협약 등에서 국가별로 차등적인 감축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정당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EU는 국가별 탄소 배출 규제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을 도입하려 합니다. 합리적인 국가 간의 규제 차이, 그리고 이에 따른 재반 결과들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로 CBAM은 정당성이 결여된 제도입니다. 이와 더불어 CBAM은 수많은 제도적 모순, 결함, 부작용을 갖고 있기에 저희 반대측은 CBAM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BAM의 전제가 되는 탄소 누출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EU의 환경 규제는 유럽의 수출 경쟁력을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둘째, CBAM은 제도적 결함이 많습니다. 탄소 배출량의 정확한 측정조차 어려우며 EU의 탄소 가격의 과도함, 그리고 변동성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CBAM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넷째, CBAM은 WTO 협약과 불합치하며 보호무역주의 정책입니다. CBAM은 환경 정책으로서의 정당성도 실효성도 없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일 뿐이기에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됨을 주장하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측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현재 찬성 측께서는 CBAM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셨습니다. CBAM은 WTO 규범과 배치되고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수많은 비용이 야기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에 앞서 왜 우리가 CBAM이라는 제도의 왜 하필 CBAM을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CBAM의 도입, 즉 변화를 요구하신 찬성 측께서 다음의 세 가지를 입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찬성 측의 입론과 EU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CBAM의 강력한 도입 논리는 결국 탄소 누출입니다. 그렇다면 탄소 누출이 만약 심각하지 않다면 이 제도의 밑바탕은 부실한 셈입니다. 따라서 찬성 측께서는 탄소 누출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실증적 데이터와 함께 입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탄소 누출을 CBAM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억제할 수 있는지 그 관계성에 대한 데이터 또한 실증적 데이터와 함께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독일을 구축으로 하는 G7 기후클럽 등 대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왜 하필 다른 대안들이 아닌 반드시 CBAM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별화되는 이점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입증 책임은 CBAM 도입이라는 변화를 요구하는 찬성 측께서 있으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세 가지에 대한 입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탄소 누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배출권 가격이 75유로일 때 제조업의 약 20%가 탄소 누출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올해 배출권이 60유로이기 때문에 무상 할당이 폐지되고 배출권 가격이 더 상승한다면 이런 탄소 누출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충분히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EU UNCTAD 기관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CG 모델을 통해서 연구를 했었을 때 CBAM을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도입을 했을 때 탄소 누출 효과가 13.3%에서 5.2%로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는 탄소 누출 방지 효과의 효과적임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클럽 등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서 왜 CBAM이 차별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우선 이 제도가 유럽에서 기존에 시행되던 EU ETS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을 우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ETS 중에서 EU ETS는 특별히 더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입증된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점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제도라기보다 기존에 성공적이었던 제도를 보완해서 이 제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울러서 저희가 경제적인 효과를 근거 두 번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는 선진국의 한계 감축 비용이 높은 상황이고 개도국은 한계 감축 비용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CBAM을 도입하는 목적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탄소 누출 관련 자료들이 단순한 시계열 자료가 아닌지, 과연 이중차분 등의 그런 계량적 경제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개입 변수들을 통제했는지 일단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CBAM과 탄소 누출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살펴보면 오염 변이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들을 모든 논문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달리 환경 정책의 강도와 기업의 해외 이전, 단 인과관계는 없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일단 운송 비용, 수요자와의 거리, 현지 생산성과 같은 기타 무역 결정 요인이 기업의 해외 이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토의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EU의 ETS가 유럽의 탄소 배출량을 환경 정책이 느슨한 국가로 이전시킨 근거가 없다는 실증 연구가 있습니다. 자, EU ETS를 도입한 뒤에 탄소 누출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천여 개의 다국적 기업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이런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입론에서 EU가 그 환경 규제 차이로 인해서 불리한 위치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EU는 오히려 그런 환경 규제가 적용된 이후에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실증 자료들이 있습니다. 마잔티 등의 연구에 따르면요. 환경 정책이 수출에 미친 영향 연구에서 ETS와 같은 환경 규제가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킨 것으로 실증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력 모델을 통한 산업 섹터별 분석 이런 그 방식을 동원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CBAM의 명분인 탄소 누출 그리고 EU의 그런 불리한 위치 경쟁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렇다면은 결국 CBAM의 본질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아닙니까? 우선 EU의 수출량이 늘어난 것과는 무관한, 제도의 도입과는 무관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과정에서 들어가는 기후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쟁 왜곡을 시정하고자 하는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EU가 해당 제도를 이런 탄소세 도입을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탄소 효율적인 국가에게 있어서 이러한 지금까지의 상황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에게 불리해질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으로는 오히려 개발도상국에게 있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장기적으로 탄소 저감에 동참하는 것이 GDP 증가에는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탄소 효율적인 국가에게 유리해지는 세계의 흐름을 고려를 했을 때 개도국 역시 단기적으로 탄소 배출을 통한 개발이 아닌 장기적으로 탄소 감축을 통한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에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개도국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공정한 일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반대측에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거 이제 두 번째에서 제도적 결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어려움 등은 있을 수 있으나 그래서 EU에서는 측정 기준을 마련해 놓았던 바 역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로 보완이 가능하고 또 직접 배출량은 산술식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또 실제 배출량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해당 상품 유형에 대한 EU 내 최하 20% 사업장의 평균 배출량에 기초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함은 네, 한계 감축 비용과 그 개도국에게 도입을 했을 때 GDP 증가를 오히려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그런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들을 그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면은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은 EU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네. 그리고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CBAM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탄소 누출과 같은 정당성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EU의 탄소 가격은 역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현실을 가지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만 보더라도 EU와 탄소 배출권 가격의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EU는 유상할당 비중이 현재 50%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0%밖에 안 되고 일부 업종에만 유상할당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렇듯 아직 국가들마다 ETS 배출권 가격이나 운영 방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이를 2026년부터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U 기업들은 이미 배출권 가격이나 운영 방식에 적응해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ETS로 인해 부담한 비용을 공제하더라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찬성 측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은 그저 외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는 관세이자 보호무역 조치가 아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소 배출량 측정 과정이 있어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EU에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탄소 배출량 측정이 어렵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아마 찬성 측께서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U에서 디폴트 밸류, 그러니까 하위 10%의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서 그걸로 밸류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국가별로 다른 기준이나 기술력으로 측정한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같은 제도 안에서 디폴트 밸류를 마련함으로써 적용하는 게 그게 어떻게 형평성에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국가들마다 자율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이미 파리 기후 협약 때부터 꾸준히 국가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정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탄소 저감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와 같은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이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이 제도를 마련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초기에는 전반적 조정 수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 방식으로 도입한다면 이러한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부터 단계적 적용한다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러한 점으로 단계적 적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밸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계산이 필요한 복합제의 경우에도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 여건이 바뀔 수도 있는 것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대측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관세를 부여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시는데 사실 관세로 가게 되면 저희가 국제통상법에 어긋나는 지점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CBAM이 비차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차별주의 원칙은 이제 수입 상품이 동종 상품인지의 여부를 판단을 하고 만약에 동종 상품인데 거기에 불리한 대우를 한쪽에만 주게 될 경우 이것은 WTO 협약에 어긋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건데 사실 탄소 배출 수준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게 동종 상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탄소 배출 수준에 따라 상이한 재정 비용을 부과하고 탄소 집약적인 공정 비중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경쟁력이 약화로 이어진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이것이 WTO 협약에 일단 어긋나기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 등에서 강한 반발을 잇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CBAM을 도입할 경우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 분쟁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폴트 밸류를 마련한다고 해도 이것은 결국 그 제품이 탄소 배출을 얼만큼 했는지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산을 하고 추측을 함으로써 그 제품에 적용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확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게 필연적인 과정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WTO 제재와의 합치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비차별 대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제도는 경쟁관계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 말씀하시는 형식적인 동등성보다는 실질적인 동등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WTO의 조항을 보면 제20조에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G항에 해당하는 고갈 가능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사항, 이 부분에도 합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더하자면 GATT 규칙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관련된 규칙이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정책적인 요인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라면 지금의 기후변화 정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무역 정책 자체를 개정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차원에서 합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당성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새롭게 정책을 만들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WTO는 어떤 공정한 거래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해당 제도는 환경보호라는 가치를 위해서 도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무조건 어느 것에 맞춰줘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갈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CBAM이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갈등이 없는 환경 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갈등 없는 어떠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고 국가들 간에 어떤 보복 정책도 없는 책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법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동의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WTO 협약을 맺은 것은 맞지만 일단 저희는 EU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지점 말씀드렸고 EU에서 실질적으로 환경 정책을 해서 본 피해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제대로 없다라는 답변 드렸습니다. 20조 예외 조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20조 예외 조항에 적용을 하려면 두문 조건에 맞춰야 합니다. 그거에 따르면 자국 규제 수준의 도입은 타국에 강요하는 일방 조치여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EU의 CBAM이 일방 조치라는 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CBAM이 EU ETS와 가격을 연동한다는 지점에서 교역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즉 개발도상국이라든지 EU에 비해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EU 수준만큼 탄소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일방적인 조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ETS의 보완 제도로서 CBAM을 도입을 하고 ETS를 도입했을 때 탄소 누출 효과가 좋았다고 했는데 이 탄소 누출 저감 효과가 어떻게 좋았는지 실증 근거는 제시해주지 않으셨고 그리고 만약에 ETS에서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과연 CBAM을 도입을 했을 때 이러한 탄소 누출 저감 효과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CBAM 탄소 누출을 저감한다는 명목하에 이런 CBAM을 도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탄소 누출 저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U가 도입하려는 탄소세 안을 도입을 했을 때 탄소 누출 저감 효과가 적다고 지적을 했으며 에너지 리서치 레터스나 아니면 ERCST 등의 기관들에서 해외 다수의 논문들에서 EU에게 경제적 혜택이 있을지언정 탄소 누출 저감 효과는 적을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탄소 누출 저감을 위한 제도가 탄소 누출 저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엔 효과 없는 허울뿐인 정책이 아닌지 사실상 본 의도는 보호무역주의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반대 측께서는 지금 계속 단순히 유럽이 피해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의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오히려 이 제도의 목적이 유럽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시행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희는 유럽을 위한 제도가 EU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정말로 전 세계적인 탄소 저감을 위해서 도입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OECD 연구 보고서에서도 해당 정책을 도입하면 탄소 감축 비용을 63% 절감할 수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네, 그래서 이런 실증적인 자료들을 제시를 했는데 실증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말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해당 제도가 개도국에게 굉장히 불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제도가 개도국 대 선진국이 아닌 저감 목표가 낮은 제도 대 낮은 국가 대 높은 국가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국가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이런 GDP는 높으나 저감 목표가 낮은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이나 이런 것이 잘 마련되지 않은 개도국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처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돈도 있고 기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 국가들을 이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울러 반대 측에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클럽 등의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기존의 제도와는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EU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에 환경 전체를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개도국에 불리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저감 목표 낮은 국가 대 높은 국가로 봐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먼저 EU가 정말 환경을 위한 것이었다면 왜 CBAM의 수입을 EU에게 쓰겠다고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 큰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CBAM 도입 후에 2030년부터 매년 약 90억 유로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대부분을 유럽 경제회복기금 부채 상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혹은 저감 목표가 낮은 국가를 위해 쓰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클럽의 차이점은 그 비용이 아니라 관세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탄소 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CBAM은 삼았지만 이것이 타당치 못함을 앞서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남은 것은 결국 보호무의적 효과입니다. 보호무주의적 정책은 세계적 효용을 감소시킴은 자명하게 여러 경제학 연구에서 드러난 바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네, 유럽이 관세 수익 대부분을 자신들의 국가 부채 상환을 위해서 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발표한 뒤에 국제적으로 큰 비난을 받아서 이러한 제도를 개도국 지원을 위해서 쓰겠다고 말씀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제적인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수가 충분히 공정성을 가지고 분배돼야 함을 이유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요. 그리고 기후클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중국이나 미국 등 강대국이 참여하는 것을 공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희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EU ETS 제도를 보면 그 수익의 50% 이상을 기후와 어떤 환경 관련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CBAM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규정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은 반박 드리고 쟁점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보호무주의적 정책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각국이 합의된 질서에 따라서 자유무역을 실시하면은 높은 세계적 효용을 누릴 수 있으면 자명합니다. 일부가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것이 확산되면 결국 모두의 손해로 이어져서 비교에 의한 분업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총 산출량이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악영향 끼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반대측 맺은 말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쟁점 정리 후에 마무리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정당성입니다. 저희가 찬성 측에 요구드린 바는 세 가지 입증이었습니다. 탄소 누출이 있는가? 있다면 CBAM이 그걸 막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왜 하필 CBAM이어야 하는가? 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명백한 실증 데이터 없이 가능성을 근거로 주장하셨고 CBAM의 탄소 감축 비용이 저감된다는 말씀만 하셨지 탄소 누출이 실제로 어떻게 제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탄소 누출의 심각성이 입증되지 않으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CBAM의 탄소 누출 저감 효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CBAM이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저희 반대 측은 환경보호가 사실 EU 영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표면적 명분일 뿐이며 사실상 여외 기업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하는 관세이자 세수 확보 수단에 불과함을 입증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 배출 저감의 필요성은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CBAM은 제도의 전제부터 허상에 불과하며 전제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실효성도 제도적 합리성도 없는 제도입니다. 환경보호라는 명목 하에 EU 영내 기업들이 이익만을 취하게 하도록 하는 CBAM, 절대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드리며 이상 반대측 맺은 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 측 맺은 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에서는 첫 번째로 탄소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를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 EU UNCTAD나 OECD의 공식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를 통해 탄소 노출을 막을 수 있다는 효과를 말씀드렸음에도 찬성 측에서는 이를 계속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되는 논리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범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EU ETS라는 기존의 성공적이고 가장 선진적인 환경제도로 평가받는 제도와 연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시범이 이와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제도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절충안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를 통해 제도국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 내용 정리하면서 결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근거를 들어 시범 도입의 정당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시범은 기존의 탄소 정책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탄소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범은 기존 제도 보완은 물론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롭게 얻어지는 세수를 이용해서 그린 뉴딜 정책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 구성원이 협력하여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인류 공동의 과제입니다. 이는 반대 측에서도 앞서 인론에서 인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 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다층적으로 탄소 배출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그만큼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지구 대기 등 공유제이기에 누군가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무임승차의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협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국제협력은 필수적이며 시범은 기존의 탄소 정책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탄소 절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탄소 중립을 위한 재원 마련과 국가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정책은 최종 목표로 나아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중요한 단계이며 장기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찬성 측 입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